부동산 인자 안준호 멘토입니다. 오늘은 수강생이 낙찰받은 오피스텔 물건의 금정역에서 3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도보상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 신축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물건을 수강생분이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촬영차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2021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상 굉장히 깔끔합니다. 주차 타워를 활용해서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담겨져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주변 낡은 도심에 비해서 신축이라는 점, 그리고 비교적 최신에 지어졌기 때문에 주변 입지가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이 단지가 형성이 돼 있다는 점 등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이 물건 무엇보다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싼 가격으로 낙찰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물건이든 싸게만 받으면 정리할 수 있다. 그 중에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저렴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매도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이 물건 시세는 대략적으로 2억 중반 정도 나오는 물건인데 저희 수강생분이 1억 6,700만 원에 낙찰을 받고 명도까지 다 끝낸 물건입니다. 이 물건 잔금 치고 나서 권리상의 아무런 하자 조건이 없이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잔금 치고 바로 명도 다 끝내버렸습니다. 허그에서 비밀번호 넘겨받고 명도가 끝난 물건이에요. 명도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도의 어려움이 느껴진다면은 허그의 대항력 포기 물건을 입찰하는 방식으로도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도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허그 물건들은. 부동산 인자. 그러면 이 물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내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공급량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매도할까? 저희가 시세를 2억 중반 정도로 매도가를 산정을 했는데 이거 과연 팔릴까?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비슷한 대단지의 오피스텔 물건의 금액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물건 이제 주변의 역세권, 여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 우선은 첫 번째로 그 물건은 1군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1군 브랜드의 오피스텔이고 단지수가 더 큽니다. 그 다음 여기랑도 좀 더 가까워요. 그 물건의 매가가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물건 큰 차이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면서 마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죠? 내부에 청소업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단실이나 모서리 부분에 누수가 있거나 뭐 잘못 만들어진 그런 흔적도 없고 지하층에서 쿰쿰한 곰팡이 냄새 같은 것도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피스텔 물건을 팔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들 이거 팁입니다.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뷰가 막혀 있으면 오피스텔은 매도가 안 됩니다. 뷰가 막혀 있다는 거는 오피스텔은 보통 상업 지역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동간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503호 물건인데 벌써부터 하나죠. 동간 간격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503호 여기입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네요. 자, 여기 보면 이 현관문 스티커도 안 뗐습니다. 오, 정말 깔끔하죠? 자, 우선은 이렇게 봤을 때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죠. 이런 물건들은 매도가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오피스텔 물건들 보다 보면은 바로 옆집에 이렇게 손 내밀면은 서로 손이 닿을 것 같은 집들이 좀 있어요. 그런 집들은 매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거 뷰 정말 중요합니다. 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 답답하지 않아야 된다. 창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환기가 잘 돼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환하네요, 집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 사이 이런 인테리어들, 문 여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새 거죠. 여기 보시면 싱크대 자체도 웬만한 아파트만큼 싱크대가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싱크대가 좀 좁거든요. 근데 여기 싱크대 부분 부엌이 굉장히 넓게 잘 빠진 물건이다. 이런 것들 특히 중요합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 규모에 보시면은 이렇게 붙박이형도 잘 돼 있죠. 굉장히 깔끔하네요. 여기는 다용도실인 것 같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혀 뭐 누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없이 여기 세탁기가 있네요. 이거는 세탁기도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그냥 저대로 썼나 보다.
누수 전혀 이런 거 없이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볕이 잘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네요. 혼자 살아도 좋고 혼인신고해서 2명이서 살아도 괜찮고 별도로 선보일 부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다 여기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동산 2인자. 자,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깔끔하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가구 자체도 신경 많이 써가지고 비싼 거로 썼네요. 화장실 넓다고. 화장실도 되게 넓습니다. 당연히 물도 잘 나올 거고. 이 정도면 둘이 살기엔 딱 적당하죠. 2명이서 살기엔 정말 적당한 집입니다. 자, 우선은 이 물건 이제 저희가 받고 나서 매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억 중반 정도의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세후 한 5천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매도를 해도 5천만 원 정도 남을 거고 전세를 줘도 낙찰가보다 훨씬 높게 한 4천만 원 정도 전세를 더 받아서 2억 초반 정도의 전세가 나갈 만한 물건입니다. 또 월세를 줘도 괜찮아요. 싸게 받았으니까 월세를 받아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월세를 놔도 괜찮고 전세를 줘도 괜찮고 매매를 해도 괜찮다. 어떤 방법이든 충분히 출구 전략이 다 세워지는 물건이다. 그 이유가 뭐냐?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게 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남는 물건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비주거용 부동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물건이 가장 팔기 편안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건 또 독특한 게 차순위하고 36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네요. 진짜 이 수강생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무 노력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자녀가 3명이거든요. 자녀 보랴, 그 다음에 자영업, 본인 영업하시랴, 일도 하시랴,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도 하시랴 10번을 넘게 입찰해 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마음을 먹고 앞으로 1년 뒤, 5년 뒤, 앞으로 10년 뒤의 미래를 그렸었을 때 내가 바뀔 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바뀝니다. 1년 만에도 바뀔 수 있고 조금 늦으신 분은 2년, 조금 더 늦으시는 분은 5년 안에 삶이 바뀝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을 시작하시면 나이가 늦고 빠르고 나이가 많고 적고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이 영상에 담고 싶었어요. 이 수강생분이 얼마나 힘들게 이 경매물건을 낙찰받고 임장가는 이 길고 긴 시간들 어떤 시간인지 알거든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고 정말 많이 바뀌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2인자의 안진우 수석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